자, 오늘 하디슈아 키워드 시간에는요. 100만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포털 검색어 살펴보고 그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취업준비생들의 성공 멘토, 성공전략연구소 이내화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뭐 본격적인 취업 시즌인데요. 보통 취준생들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력서에 쓸 것이 별로 없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부터 제가 구호를 좀 바꿨습니다. 바로 적자성공입니다. 이 적자성공은 흑자의 반대말 아니라 적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요. 이력서에 쓸 거리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도 함께 적자성공! 이야, 대본이 아주 깨알같이 적혀 있네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예. 보여드릴까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정도는 쓰셔야지. 예, 이제 예. 성공. 그러니까요. 예, 예. 우리 이내화 교수님, 이내화 대표님의 항상 대본은 준비를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해오시죠. 빠듯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 대본은 너무 여백의 미가 많은데. 깨끗하네요. 진행자이시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존경합니다. 뭐 사실 아닙니다. 이게 뭐 연필 많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적자 성공.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명지대학교 겸임교수이자 주식회사 잡담의 강형규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봄 날씨 같지 않게 춥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두산 채용 담당자를 만났거든요. 근데 두산에서 상반기 채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채용 시장은 지금 날씨보다 더 어려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잠 매거진이 있습니다. 빛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핵심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핫슈 핫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네. 주제 공개해 주실까요? 자, 오늘 하디슈아 키워드 주제입니다. 스펙이 좋아도 탈락하는 유형, 그리고 면접관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스펙,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스펙이 좋아도 탈락하는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최근 면접관으로 경험이 있는 직장인 128명을 대상으로 잡코리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스펙이 좋아도 탈락시키는 지원자 유형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6위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자기소개서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지원자라고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 1위부터 4위까지도 올라와 있는데 6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접 시에 평상시 자세와 말투가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예. 이제 면접을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면접은 짧은 시간 내에 자기를 파는 그 어떤 작업이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일 잘하게 생겼네. 저 친구 내가 데려다 좀 쓰겠다. 이런 소위 그런 느낌이 없으면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저는 자기 기쁨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이쁨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투 자세인데요. 보통 면접관들은 세 가지 영역으로 봅니다. 첫 번째가 표정, 그다음에 이제 동작, 언어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안 보는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평소 자신의 생각과 말투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4위는 또 이런 게 올라와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표현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이런 지원자들 많이 보셨죠? 네, 많이 있죠. 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김수철 씨가 1890년인가요? 1890년. 1980년 예. 네, 불렀던 정신 차려라는 노래가 차려. 생각이 나는데요. 예. 거짓말을 하려면 좀 더 완벽하게 해야죠. 네, 농담이고요. 네. 적극적인 자기 PR과 거짓은 구분해야 됩니다. 예. 적극적인 자기 PR은 자기 자신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거짓말은 없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사 담당자의 눈에 비춰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특히 누가 봐도 뻔한 내용을 가지고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 근무하면서 2달 만에 매출을 2배로 올렸다. 이거는 뭐 옆에 편의점을 하나 더 만들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말이 사기네요. 그래요. 좀 네. 신뢰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네. 자, 3위. 지각하는 지원자. 예. 이게 말이 되나요? 지각을 하나요? 근데 이게 제법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이게 왜 그러냐. 저는 이게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 샌다는 건데요. 예. 가만히 보시면 이 면접에서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 친구가 4학년 동안 얼마나 준비를 탄탄히 했냐 그죠. 그래서 저는 인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봐요. 일상이 모이면 인생인데요. 네. 일상에다가 상자에다 작대기만 딱 그으면 일생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평소 때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그때 나타난 거지 그 사람이 운이 나빠서 그날 늦은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럼 일단 뭐 그럼 떨어지는 거죠. 그래요. 예. 네. 기본적인 것 좀 신경을 많이 그렇습니다.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위와 2위가 또 좀 비슷합니다. 5위는 기본 상식이 부족해 보이는 지원자였고요. 2위는 회사와 지원 직무를 잘 모르고 지원하는 지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무도 모르고 회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지원한다면 네. 좀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네. 문제죠. 뭐 이런 경우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네. 아버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 딸 언제 만났나? 모르고 있어요? 네, 어제 클럽에서 금 만났습니다. 이런 경우나 같은 경우 아닐까요? 예. 자신이 평생을 함께할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취업할 생각이 없거나 잠시 거쳐갈 기업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펙만 가지고 취업하던 시대는 지났죠. 스펙 플러스 직무 연구 그리고 실무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수많은 면접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실제 현업 팀장들이 신입사원이 면접 보러 오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네가 소프트웨어에 지원했는데 소프트웨어 MMI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 면접에서 신뢰 출발은 그 직무를 잘 얘기할 수 있는 데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이런 유형들은 이제 탈락을 하게 마련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1위가 기본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지원자입니다. 뭐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다 총 집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예. 사실 회사에서 인재를 뽑을 때는 왜 뽑냐? 그 회사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뽑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젊은 사람 뽑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인재를 사실은 안 뽑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적 인재를 뽑습니다. 최적. 예, 그러니까 누구나 회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원래 수능 점수로 뽑는다면 몇 등 짜르면 그 이상 회사를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이지 우리 회사 맞는 그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 있느냐 아니냐 이걸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회사마다 사풍이 좀 다르거든요. 뭐 삼성 다르고 LG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게 맞지 않으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 외에도 스펙이 좋아도 탈락시키는 지원자 유형 또 다른 것들이 있었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첫 번째는 묻지마 지원형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저 회사 다 지원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지원자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흔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유아 독점형입니다. 기업에서는 이제 인재를 뽑기 위해서 토론이라는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 토론하다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그것도 의견이라고 제시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편 학생이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기업에서 멱살잡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면접관들이 그만해라 해도 이 친구들은 그냥 면접은 포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 경비가 와서 끌어낸 경우도 아주 드물게 정말 있습니다. 통심을 기대할 수가 없는 유형이군요. 그렇죠. 예. 세 번째는 지원 기업 대비 너무 고스펙이라면 기업에서는 과연 이 친구를 뽑아도 계속 근무할지를 고민하게 되죠. 약간 부담스럽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스펙은 좋지만 직무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역시 떨어뜨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직무 경험이 없더라도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경험을 제시한다면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거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면접관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스펙입니다. 네. 어떤 스펙들이 있을까요? 예. 또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네. 설문조사 굉장히 많습니다.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 및 인턴 경험이 1위로 나왔는데 이게 주제가 뭐냐면은 면접관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스펙. 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바로 일치합니다. 네. 직무 관련 경험이 NCS다 뭐다 해서 더 중요해지고 있죠. 예, 이제 국가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표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특히 이제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청에 이걸 정말 적용했는데 일반 대기업에서는 아직은 이제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스펙이 자꾸 이제 그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분석입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어요. 직무 분석, 그다음에 이제 실무 이해. 가령 이제 홍보직에 들어갔는데 뭐 PR이 뭐다,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모르고 특히 이제
인사 쪽의 담당자 얘기를 들으면 인사 업무 지원하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그 전문 용어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사실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전공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실무되는 것을 인턴을 통해서 좀 보강해야 된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 상반기 공채가 이제 속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공채 면접에서 직무 관련 경험을 잘 어필하려면 어떤 점에 좀 우리가 유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1단계는 업종의 특성과 그 직무가 필요한 역량을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학생 중에 네이버에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직무와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네이버에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보니까 네이버 명찰을 단 분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너무 직무를 몰라서 그러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한 분이 도움을 실제 줬어요. 메일 주소를 알려달라. 그래서 메일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보내줬습니다. 이 친구가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설마 필요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출판사 인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제시해서 이 친구는 합격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저한테 자리네요. 아직 감사 전화는 안 했지만 곧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지식인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단계로서는 맞춤형 링킹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직무가 어떤 핵심 역량이 필요한지 파악했으면 자기소개에서부터 면접까지 최소한 핵심 역량 2가지는 사례와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네. 네. 직무 관련 경험에 대해서 역시나 면접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격증 취득 여부는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그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뭐 그 이력서라든가 그쪽에서 어떤 전형 요소에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뭐 건축직인데 건축 기사 자격증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쓸데없는 자격증은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격증은 그냥 자격증이다. 그걸로 기죽지 마시다. 그래서 어떤 자격증이 스토리라면 스토리 가지고 있으면 뭘 거예요? 스토리 가지고 내가 밥을 지을 수 있는 스토리 딩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무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만약에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거기에다가 굳이 나의 그 24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 네.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학점하고 출신 학교 역시 뭐 여전히 중요한 스펙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명문대지만 학점이 낮은 지원자 공채 불리할까요? 어떨까요? 한마디로 설명드리기는 예. 어렵죠. 예. 하지만 저는 명문대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분이 나름대로 잠재력과 재능, 이해력, 뭐 암기력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면을 보여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직무에 대한 경험, 직무에 대한 교육, 뭐 직무 관련 동아리라든지 이 직무 내용을 약간만 어필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성이 역시 있다. 직무 관련 예. 경험이 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점수 올리기에 혈안이 된 친구들 많거든요. 여전히.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이것도 반대죠. 우리 집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 토익 948점. 따님. 예, 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핵심에서 벗어난 얘기죠. 아니, 영어를 못 온다고 회사 일을 못 오는 거. 제가 어학을 전공했는데 그 어학을 한마디도 못 옵니다. 그래서 방송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예전처럼 어학을 필요는 뭐 수출, 무역 이런 파트라면 이게 좋겠지만 국내에서 근무하는데 그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양 비슷하게 뭐 한 700점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 막 강남 사거리로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980. 만점에서 10점 모자랍니다. 네네. 그래서 지원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높은 스펙, 높은 영어, 높은 성적을 추구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서류 전형을 통과할 정도의 스펙만 있다면 그 다음은 직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 뭐 인턴,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 아니면 직무 관련 교육, 직무 연구 이 부분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토익을 20점 올릴 시간에 차라리 직무에 대한 경험을 하라는 것이죠. 네. 두 분 다 자제분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나 봐요. 948점. 자제는 아닙니다. 조카입니다. 조카. 조카분께서. 네. 예, 알겠습니다. 제 알겠습니다. 나이가. 예, 좀 가족분들에 관한 좋은 소식이 좀 들려주기를 기도하면서 네. 이 시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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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